루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처스 소식지 영상입니다. 울산이 퓨처스에 합류를 하면서 경기가 매주 2경기씩 치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5경기, 6경기 합쳐 이야기하기보다는 시리즈별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퓨처스 소식은 상무 시리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퓨처스 최강팀 상무, 그 팀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무 시리즈가 치루어졌고요. 하나는 그 상무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상무가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상무가 남부리그에서 북부리그로 옮겼을 때 한화의 전성시대가 끝날 것이다 라고 팬들도 예상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상무를 2승 1패를 하면서 북부리그 1위로 올라서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아무래도 한화도 1군 경험치를 쌓았던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제 원래 상무에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 퓨처스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무를 상대로 선전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상무전에서 잘해야 한다. 결국은 상무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무전을 잘해야 1군에서도 어느 정도 통할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이번 상무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무 시리즈가 끝이 났고요. 이제 주말 리그는 이제 SSG 랜더스와 치르게 됩니다. 서산으로 옮겨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중계는 잡혀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SSG가 따로 퓨처스를 중계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퓨처스 중계는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순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승수 선수가 타율 1위를 사수했습니다. 타율은 좀 까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율 1위를 사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승수 선수 타점이 9타점이에요. 한동안은 배승수 선수가 타점 1위도 먹었었는데 전인선 선수가 11점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앞서 나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한화 출신 상무 선수들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원 선수가 10타수 2안타 1탈점을 기록했습니다. 김기중 선수는 3.2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김규현 선수는 아직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것인지 부상이 좀 길어지는 것인지 재활이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습을 보여서 생존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기는 하네요. 김기중 선수가 아쉽게도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전 경기도 그렇고 이번 한화전도 마찬가지고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없는 피칭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스가 다 올라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한화 선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음 등판에서는 선전을 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황준서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3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토요일은 권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3이닝 무실점, 일요일은 박구성 선수가 5이닝 5실점을 하면서 부진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래도 황준서 선수가 이전 경기는 이제 불펜으로 뛰다가 화이트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문동주 선수가 아직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엄상백 선수도 이게 부상이라고 하기는 하니까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선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황준서 말고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대체 선발을 준비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황준서 선수밖에 남아있는 선수가 현 시점에서는 없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불펜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선발로 출전을 했고 구속이 시범 경기 말쯤에 아무래도 좀 떨어졌었어요. 황준서 선수가 연습 경기 때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결과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페이스를 좀 일찍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시범 경기 말에는 좀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구속을 좀 회복을 했는가? 그러니까 구속이 148에서 150까지 나오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권민규 선수도 좀 폼을 교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펜으로서 계속해서 나가기보다는 선발로 나가서 교정하는 기간을 만들고 확인하고
교정하는 기간을 두고 확인하고 약간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권민규 선수도 선발적으로 일단 기회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규 선수가 미국 쪽 유학을 좀 간다는 썰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부성 선수가 이제 키움을 상대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박부성 선수가 이전 두 경기 동안에는 무失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상무전은 이제 5이닝 5실점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부성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이 깨끗하다는 거겠죠. 공이 깨끗하다 보니까 제구력, 그러니까 커맨드 능력이 떨어지면 핀포인트 제구가 안 되면 얻어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또 상무니까 상무는 기본적으로 다른 팀의 야수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 보니까 박부성 선수의 공을 공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희왕, 김민우, 이기창, 이동영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네 선수가 얼른 합류를 해주어서 좀 힘을 보태줘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 선수가 3이닝 무실점이에요. 일단은 현재 이제 불펜진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랬기 때문에 1군으로 올라와서 1군으로 콜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범준 선수가 과연 좀 더 있을지는 좀 미지수있기는 해요. 강건우 선수, 김종수 선수가 못 던지는 상황에서 강건우, 김종수, 원종혁 선수가 못 던지는 상황에서 좀 패전 처리를 맡아줄 선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김범준 선수를 올렸는데 어제 김종수 선수가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만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범준 선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범준 선수를 둘지 아니면 내려보낼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양소호 선수가 이제 3이닝 3실점 1자책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민우 선수 무실점, 주현상 선수가 2이닝 1실점을 기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현상 선수가 필요한 현 시점이죠. 지금 현재 불펜진을 보면 강강강의 불펜진입니다. 직구가 너무 강하게 찔러 들어가는 선수들만 있어요. 변화구가 괜찮아서 변화구로 결정구를 삼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박준영 선수는 포크볼이 있고 김도비 선수는 체인지업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닝샷은 직구니까 주현상 선수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선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완 불펜으로 한서구 선수가 2이닝 4실점 3자책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잠수함 불펜으로 엄현섭 선수가 1이닝 무실점, 김관우 선수가 2.2이닝 3실점 무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잠수함으로는 계속 주목을 받는 선수가 어쨌든 엄현섭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현섭 선수가 키도 크고 구속도 나오고 참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커맨드 능력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엄연세 선수도 1군에 올라와서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육성이죠. 5월은 돼야 올라올 선수이기는 합니다. 강재민 선수가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역할을 작다 보니까 누군가 대신할 선수가 필요하고 엄상백 선수도 당장은 또 부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엄연셉 선수라는 카드가 좀 만지작 거릴 것 같기는 한데 과연 5월달쯤 엄연셉 선수의 투구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현 시점에서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한서구 말고는 딱히 보이는 건 아니기는 해요. 양소호 선수도 조금 더 2군에서 공을 던지고 올라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재규 선수는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열흘간은 못 올라오고 아직 이민우 선수와 주현상 선수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양소호, 한서구 선수도 이야기를 할 만은 할 것 같습니다. 야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수에 이제 유로결 선수가 8타수 1안타, 권강민 선수가 8타수 1안타 2타점, 한지훈 선수가 9타수 무안타, 임종창 선수가 12타수 2안타 1타점, 최은호 선수가 9타수 4안타 1타점, 이도훈 선수가 6타수 1안타, 유민 선수가 9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민 선수가 작년부터 확실히 부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였고 올 시즌 우익수와 중견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타격적인 재능은 충분히 있다라는 평가를 원래부터 받고는 있었어요. 원래 유민 선수 신인 드래프트 외야 3대장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유민 선수니까요. 다만 밸런스가 안 좋고 부상기가 계속 있었다 보니까 역할을 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일단은 이번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민 선수도 펀치력이 있는 선수이고 손목 힘이 괜찮은 선수라서 잘만 큰다고 한다면 충분히 3선발, 1선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타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좀 더 향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박상호 선수도 12타수 5안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야수로 넘어가면 박정은 선수가 9타수 1안타 2타점, 이지성 선수가 7타수 2안타 2타점, 정민규 선수가 8타수 3안타 1타점, 최원준 선수가 8타수 2안타 1타점,
배승수 선수가 9타수 2안타 3안타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난주 워낙 뜨거웠던 하나 타선이었는데요. 올 시즌은 좀 상무를 만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낮은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한지훈 선수 현재 타격감이 확실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시범 경기 때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기회를 받다가 2군으로 내려가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왜냐면 푸시를 많이 받으니까 그 푸시를 받으면서 하다가 내려가면 탁 놔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이라던가 멘탈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초반을 좀 죽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지훈 선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1할 타자인데요. 한지훈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초반은 안 좋은 분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1군을 올라올 야수는 없기는 없습니다. 타선이 괜찮은데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기도 하죠. 지금 백업 선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백업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서 퓨처스 야수가 올라올 거리는 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퓨처스 소식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무전 굉장히 잘 치루었으니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딴 팀이라면 모를까? 상무니까요. 상무는 어쨌든 지금 현재 평가로 한 1.5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무를 나오고 나서 1군에 안착하는 케이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백업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보니까 상무전을 잘해야만 1군에서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투수 쪽에서도 그렇고 야수 쪽에서도 그렇고 가치를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황준서 선수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불펜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올라와가지고 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투수 쪽에서 좀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퓨처스 소식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